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VGGT라는 논문으로 이번 CVPR 2025의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마 이번 발표가 졸업 전에 마지막 발표가 될 것 같아서 세미나를 어떤 주제를 했는지 쫙 가져와 봐서 이제 다음 주제는 어떤 걸 발표를 할까 고민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그 당시의 좀 컴퓨터 비전의 주요 트렌드들을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다이노쌤처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이후에는 세그멘테이션 애니띵이나 뎁스 프로처럼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리고 3D 비전으로 좀 확장되는 주제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또 제가 CPR 이번에 찾아봤는데 CPR 뉴스에서도 AI Enhanced Robotics in CPR이라고 따로 게시글을 뉴스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CPR 쪽에서도 약간 로봇 공학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컴퓨터 비전과 컴퓨터 비전이 로보틱스에 사용되는 그런 융합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CPR 2025에 나온 논문들도 보면은 로봇 지능을 고도화하는 논문이나 아니면 로봇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논문도 CPR에 나왔고, 또 빈피킹 챌린지도 CPR에서 챌린징이 되어서 산업용 로봇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소비자용 로봇이나 다른 또 이슈를 보면 축구하는 로봇이나 최근에 복싱하는 로봇도 많듯이 약간 로봇 쪽 추세가 강화되는 것 같아서, 로봇은 또 로봇이 실생활 현실 세계를 이해하려면 3D 비전이 좀 필수적이다 보니까 좀 3D 비전을 잘 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VGGT라는 논문을 가져왔는데, 제가 왜 이 논문을 선정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VGGT 같은 경우에는 3D 리컨스트럭션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도 한 장을 넣든 여러 장을 넣든 수백 장을 넣든 어떤 경우에도 동작을 하고, 또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3D 정보를 이 모델 하나로 동시에 추론이 가능해서 로보틱스 쪽 하시는 분들도 이 모델을 잘 활용해서 3D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델들에 비해 빠르면서 또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1초 이내로 3D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복잡한 후처리 없이도 3D 정보를 잘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하고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이 CPR 2025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됐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복잡한 3D 리컨스트럭션을 VGGT라는 모델로 한 번에 다 하자라는 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인트로랑 릴레이티드 워크는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합쳤고, 디스커션 부분도 좀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3D 리컨스트럭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번들어드 몬스터 같은 반복적인 최적화 기법처럼 되게 고전적인 방법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적화 방법의 문제점이 요즘 계속 딥러닝이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점점 컴퓨터 비전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십 초에서 몇 분씩 걸리는 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딥러닝에 적용하기에도 호환성이 좋지 않은 게, 일단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딥러닝에 바로 적용을 하기도 어렵고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지만 좀 잘 백그라운드가 많이 없거나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을 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존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간략하게 SFM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해 드리면은, SFM 같은 경우에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 또 다양한 시점에서 얻은 이미지를 넣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좀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SFM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매칭을 하고 또 삼각 측량을 하고 또 번들 어스먼트를
포함해서 여러 단계로 구성을 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SFM 같은 경우에도 딥러닝으로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사용 가능하도록 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VGG SFM 같은 경우에도 이 논문의 저자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미분 가능한 SFM으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를 제안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멀티뷰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 또 비슷한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파라미터가 이미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이미지 간의 지오메트리를 구성을 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 방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SFM과 결합이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학습 기반의 MVS 방법이 되게 많이 나와서 여기에 보이는 더스터나 마스터 같은 방법도 한 쌍의 뷰를 주면 카메라 파라미터 없이 3D 리컨스트럭션을 잘 하는 그런 모델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더스터나 마스터 같은 논문은 카메라 파라미터가 없어도 몇 초 이내에 바로 제로샷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쌍을 이용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미지를 사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려면 또 추가로 최적화 방법이나 아니면 기하학적인 후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미지가 사용되게 된다면 더 느리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질문이, 이러한 3D 리컨스트럭션 작업을 따로 후처리 없이 그냥 이미지만 넣으면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해줄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GGT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VG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하나만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넣어도 되고 수백 개를 넣어도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해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 번만 네트워크를 돌리면은 네트워크 하나에서 카메라 파라미터도 추정을 해주고 뎁스 맵과 포인트 맵도 추정을 해주고 포인트 트랙까지 예측을 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처리가 없어도 다른 최적화하는 방법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모델도 표준적인 VIT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더 수정을 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많으며, 또 수많은 3D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VGGT 모델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VGGT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로 여러 장의 이미지, 한 장을 넣어도 되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넣어서 여기에서 카메라 파라미터, 뎁스 맵, 그리고 포인트 맵, 트랙까지 모두 한 번에 추정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살펴보면은, 일단은 여러 이미지를 넣었을 때 각 이미지를 다이노를 사용을 해서 각각 이미지를 토큰으로 패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랜덤으로 초기화된 카메라 토큰을 붙여서 이 논문이 제안하는 AA 모듈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어텐션과 프레임 어텐션을 각각 계속 반복을 해서 결국 이 토큰을 다시 카메라 토큰 같은 경우에 다시 모아서 카메라 헤드에 넣어서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되고, 나머지 토큰들은 기존에 있었던 DPT 헤드에 넣어서 각각 프레임별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을 했던 AA 모듈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글로벌 어텐션과 프레임 어텐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프레임 어텐션이 주요 이 방식의 기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미지에서 얻었던 토큰들을 모두 한 번에 합쳐서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해서 장면 수준의 일관성을 보장해서 해당 3D 리컨스트럭션을 좀 일관적으로 잘 복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레임 와이즈 어텐션을 주장을 하였는데, 프레임 와이즈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각각 프레임별로 뽑아서 프레임 단위로 어텐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냥 프레임 인덱스를 인베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인덱스가 인베딩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미지를 각각 넣었을 때의 결과랑 1번, 3번, 2번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을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모델이 잘 복원을 했다거나 믿을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마스터나 더스터 논문 같은 경우에도 한 쌍의 이미지에서만 잘 되는 그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장을 넣거나 여러 장을 넣거나 아니면 수백 장을 넣거나 여러 프레임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여러 프레임을 넣었을 때 작동이 안 되고 따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델의 제약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프레임 수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장을 이미지를 넣어도 잘 동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별 어텐션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레임 인덱스 임베딩을 없애고 그냥 프레임 와이즈 어텐션을 추가를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어텐션을 하고 프레임 어텐션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토큰을 얻는 그러한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한 개도 되고 여러 개도 되고 수백 개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에서는 2개에서 24개의 범위로 프레임을 제한하여서 넣었고 또 무작위로 뽑아서 2개에서 24개 사이에 입력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론할 때, 테스트할 때는 1개를 넣었을 때도 테스트를 했고 또 300개 이상의 프레임을 넣었을 때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518픽셀을 사용하였고 또 학습 디테일로는 A100 GPU 64개를 써서 9일 동안 학습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3D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로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로스랑 되게 비슷한 로스를 그냥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부터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VGG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뎁스 맵을 뽑고 포인트 맵을 뽑고 다른 태스크랑 다 같이 함에도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게 가장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0.2초 만에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였고 그리고 멀티뷰 뎁스 에스티메이션 쪽으로 갔을 때에도 VG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멀티뷰 뎁스 에스티메이션 방법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VGT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파라미터가 주어지지 않는데 카메라 파라미터가 주어지지 않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고 카메라 파라미터가 주어지는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맵 에스티메이션 쪽에서도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방법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또 이미지 매칭 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도 그랬듯이 다른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많아지면은 다른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 그게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런타임이나 메모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또 런타임 같은 경우에도 n의 1.5 제곱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 계속 많아진다고 해도 되게 기하급수적인 그러한 런타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VGT가 해결을 해서 여러 프레임에도 적용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32개의 뷰를 넣었을 때도 0.5초 만에 이렇게 재구성을 할 수 있었고 또 64개의 뷰를 넣었을 때도 1.4초 만에 상당히 성형적인 시간으로 재구성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안 겹치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도 이렇게 상당히 잘 복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2장의 이미지만 썼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0.06초 만에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제로샷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GT는
2장 이상의 이미지로만 계속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모노큘러용으로 훈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능을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장의 프레임으로 훈련된 적이 없지만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뷰 결과도 보면은 한 장을 넣었을 때 상당히 이미지를 3D 환경을 잘 복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VGT 모델을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한 다양한 태스크도 살펴보면은 다이나믹 포인트 트래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어 트래커와 함께 VGT를 썼을 때 소타에 가까운 소타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노블뷰 신세시스에도 적용을 해보았을 때 VGT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는데 다른 카메라 파라미터를 넣은 방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의 논문에서 제시한 리미테이션을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고 좀 원래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일단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PCI나 파노라마 이미지에는 학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고, 또 극단적으로 돌아가 있는 이미지를 넣으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리고 또 상당한 논 리지드 변형이 있는 경우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해결책을 나름 제안을 했는데, VGT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VIT 모델을 사용하면서 또 유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PCI나 파노라마 이미지 데이터 같은 타겟 데이터셋을 추가로 넣어서 파인 튜닝하면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논문에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봤을 때 데모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CPR 베스트 페이퍼로도 선정이 되어서 되게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또 데모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상당히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